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후속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경제편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이번에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경제편 첫 번째는요. 월급보다 습관이 먼저다 입니다. 네. 보통은 월급이 많고 좋은 직장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호감도가 상승하지 않나요?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 저축 습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매번 반복하는 말이죠. 은행에서 연봉이 엄청 많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만 그득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월급은 정말 작은데 이만큼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 월급을 어떻게 이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요?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객도 봤습니다. 이것은 지출과 저축 습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스스로 알게 모르게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1,000원을 10,000원처럼 쓰는지 10,000원을 1,000원처럼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상대의 그 월급에서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칠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좀 별로지 않은가요? 물론 한창 예쁠 때고 외모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충분히 비용을 알뜰하게 쓰면서도 충분히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은행에서 다닐 때 보니까 한 입사 1년 차쯤 됐을 때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차를 끌더라고요. 차를 다 뽑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차를 뽑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뽑았어? 좀 이따 뽑지. 그러면 뭘 하냐면 여자들이 차가 없으면 만나주질 않아. 여자들이 꼬시려면 차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차 없다고 남자 무시하지 마시고요. 차 있다고요 그 남자가 꽤 좀 돈이 있나 본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차 할부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나의 빚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여자들도 보니까 월급이 이만큼인데 그 월급 이상이 되는 막 백을 턱턱 싸더라고요.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원래 나보다 더 있어 보이게끔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 내 배우자가 돼서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네.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막 짠돌이 짠순이는 싫어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쓸 때 정확하게 쓰는 거죠. 평소에 1,000원, 2,000원을 쓸데없는 데 안 쓰고요. 모은 다음에 모은 기념일날은 또 비싼 데서 가서도 또 기분도 낼 줄 알고 이런 사람이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자, 첫 번째, 월급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경제편.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재무 계획이 똑같거나 혹은 설득을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라 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월급의 상당수를 나를 위해서 쓰면서 여행도 다니고 즐기는데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은 그런 상대를 만나시면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는 애 갖지 말자. 너무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니까 애도 갖지 말고 우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여행도 하면서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자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럼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겠죠. 인생은 또 부부의 인생은 둘이 사시는 거니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공감만 되면 된다. 근데 한 명이 그런 사람인데 한 명은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마음이 그래서 항상 뭔가 월급의 굉장한 부분을 미리 저금을 해놓고 뭐 교육자금이든 미래 노후자금을 만들어 놔야 좀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사람 만나면 불화가 되겠죠. 이런 분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과 만나서 합심해서 돈을 모으면 좋겠죠? 네. 나와 미래 재무 계획이 맞는지 꼭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같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설득도 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지? 세 번째 뭐더라?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경제편. 세 번째는 서로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지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자산이 지금까지 모은 게 얼마이고 그리고 빚은 얼마인지를 서로 서류로 정확하게 교환을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대충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놨고 뭐 빚은 뭐 이 정도 있어 라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은행에 가서 자산, 현황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고요. 빚은 한 은행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빚도 뽑아달라고 그러면 본인이 가시면 뽑아줘요. 그렇게 해서 서로 완전하게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뭐 돈이 많으면 와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빚이 많으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싫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서로 결혼까지 결심했으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신 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 쌓이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정확한 수치를 서로 합쳐서 이제 제 자산도 합쳐지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재무 플랜을 짤지 계획을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빚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축보다 먼저 빚을 갚아야 되죠. 어떤 빚의 채무의 이자가 어떤 예금 금리보다 높죠? 예금 금리가 더 높은 게 있나요? 빚보다? 은행이 요 금리 차이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빚 조금 갚고 여기 또 다시 투자 좀 하고 싶으니까 또 뭐 적금하고 뭐 어디에 투자하고 펀드에 넣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둘이 합쳐서 빚이 만약 있다면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먼저 계획을 하셔서 빚 먼저 갚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돼요. 네.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올바르게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이 한쪽이 빚을 숨기고 있다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 이런 뭐 빚을 숨겼다거나 이런 게 탄로가 나면은 힘이 쭉 빠지고요. 신뢰가 무너지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빚이 없으면 난 빚이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은행에서 끊으면 빚 그거 쭉 뽑아보면 빚이 없다고 나옵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합심해서 재무 플랜을 어떻게 짤지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야 되죠? 네. 이번 영상의 큰 주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랑 합심하여 부유한 미래 건설하세 입니다. 네. 합심을 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훨씬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게 결혼의 또 장점이고요. 결혼을 만약 선택했다면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빨리빨리 활용을 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무 쪽, 경제 쪽에서는 이것이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목표를 세워서 둘이 한 사람보다 둘이 갔을 때 훨씬 더 빠른 추진력과 흔들리지 않게 더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배우자가 될 사람과 이 정도만 체크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미래가 가난 쪽보다는 부유한 쪽으로 가실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배우자 만나셔서
합심해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수사장 소피아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